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 재판이 증언까지 마치고 이 내주 최후 변론과 배심원 심리와 편견만을 남겨도 최종 결정의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본인 스스로의 증언은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장부 조작 혐의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 재판은 6주차 일정을 끝냈으며 12명의 배심원들은 산회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메모리얼 데이 다음 날인 28일 배심원들을 복귀시킨 후에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29일부터 12명의 배심원들은 딜리버레이션으로 불리는 심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심리를 마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범죄로 심리를 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려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범죄로 심리를 하게 되면 고의적 장부 조작만 입증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처벌은 가벼워지는 반면 무죄 판결 가능성은 낮아져 대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남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론조사 결과 11월 5일 본선에서 어느 정도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어도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퀴니피엑 대학의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6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결과는 자신들의 표심이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나 21%는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전체 지지율 변화보다는 경합지 6곳에서 바이든 측의 총공세로 트럼프의 이탈표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최종 판세가 판결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은 어제 조지아주 예비선거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풀톤 카운티 대법원 판사 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풀톤 카운티 대법원 판사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혐의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미 전역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스칸 메가피 현 판사가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34세의 메가피 판사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 혐의를 재판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메가피 판사는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검사장의 남자친구 채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공정하게 진행한 것에 대한 호평이 이번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으로 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검사장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윌리스의 선거 승리는 남자친구 채용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로 미 언론들은 윌리스를 불사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윌리스는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로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코트니 크레이머와 풀톤 카운티 검사장 재선을 향한 정면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제 미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재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지난 2022년 7월 기록한 집권 이래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힌 데다 중동 정책을 놓고 지지층 내부도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답변도 전체 21%에 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주가가 오르면 현 집권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어제 올해 다우지수 상승률 5.8%를 토대로 예측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58.8%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올 1분기 말 1조 1,1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9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3대 신용평가기관인 트랜스 유니온이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현재 5억 4,300만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전년보다 2천만 개 더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액이 있는 신용카드들은 1억 6,900만 개로 전년보다 400만 개가 늘었습니다.
카드당 사용액은 평균 6,218달러로 지난해 5,733달러에서 8.5%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하나당 6,218달러의 사용액,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평균 사용액을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다 갚는 데까지는 1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인들은 한 분기 석 달 동안 1,930만 개의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매달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율이 유독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월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4.57%에서 올 1분기에는 6.86%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총 가계부채 17조 6,900억 달러 가운데 전체 연체율은 1.54%인데 비해 유독 신용카드 연체율이 7에서 9%로 5배 이상 높아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이를 투약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네슬레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어트를 위해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투약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식품 라인 바이탈 퍼슈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탈 퍼슈트는 통곡물볼, 단백질 파스타볼, 샌드위치, 피자 등 12가지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A, 철분 등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며 각 제품당 4.99달러 이하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슬레 측은 자사의 신제품이 체중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며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약하는 소비자를 위해 부분적으로 조정된 식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가 현지 시각 22일 난기류로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면서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뚜렷해지는 기후온난화가 이런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만 6만 5천 대의 항공기가 난기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00대는 심각한 난기류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대기학과 폴 윌리엄스 교수는 기후위기가 이런 난기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콕에 비상 착륙한 여객기 외부에는 별다른 사고의 흔적이 없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주렁주렁 천장에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음식과 수화물을 비롯한 온갖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